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 처음으로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하는데 여기 구립 망원 청소년 문화센터, 여기가 옛날에는 300원짜리 하던 그 독서실이었는데 옆에는 체육공원이 있고요. 여기서 애들이랑 많이 떠들고 놀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한강에 갈 예정입니다. 여기가 망원동 대표 체육공원입니다. 여기 체육센터가 아예 생겼고요, 큼지막하게. 여기가 원래 엄청 큰 공터였는데 개발이 엄청 돼가지고, 제가 원래 여기 있던 집에 살았었거든요. 이 휴먼빌 아파트에 살았었는데 우리 엄마가 집을 팔았어요. 근데 팔고 나서 망리단기 빡 뜨고 나서 아파트 가격이 엄청 올라가지고 저희 가족의 피눈물이 났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 곳입니다. 저 오랜만에 왔는데 여기 농구장 코트가 원래 아스팔트였거든요. 근데 지금 아예 우레탄으로 깔아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한강으로 가는 통로가 있어요. 그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갈림길까지 왔는데요. 여기 오면 놀이터가 있었는데 있긴 있네요. 아무도 놀 것 같지 않게 생긴 놀이터 하나가 있고요. 본격적으로 한강 굴다리 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그 망원동에서 한강 쪽으로 들어가는 굴다리 입구입니다. 이 굴다리를 통해서 들어가면 바로 한강 나오거든요. 여기로 들어오면은 여기 앞에 바로 보이는, 여기로 직진해서 가면은 야경이 조금 운치가 있는 곳이 바로 나옵니다. 글로 갈 겁니다. 여기 망원동 한강인데 여기 뛰어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 밑에 보면은 앉아서 그냥 자유롭게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얘기 나눌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저는 망원동 살면서 이 한강의 이 부분을 되게 좋아해요. 이쪽 부분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 찍는 날짜가 4월 19일인데요 4월 19일 한강 오기 정말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이때 바람이 약간 선선하게 시원하게 느껴질 타이밍이거든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직진TV 야외에서 처음으로 촬영을 합니다. 처음은 아니죠. 근데 진짜 이렇게 생야외에선 처음 촬영을 해보는데, 여기가 어디냐, 여기 한강의 체육공원입니다. 제가 한강 갔다 왔는데 밤에는 촬영할 데가 없어요. 빛이 없어가지고 제가 조명을 진짜 안 산 거를 오늘 처음 후회해봤습니다. 조명 충분히 달 수 있는 장비인데 조명을 안 달아가지고, 일단 제 첫 브이로그는 결국엔 주제에 대해서 떠드는 식의 좀 대화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굉장히 감사한 게, 제가 그 당직 근무 썰 1편을 풀었잖아요. 거의 좋아요가 41개가 달리고 비추천이 0개입니다. 이거는 진짜 역사적인, 아닌가? 제가 처음에 평소에 좋아요를 많이 안 봐서 그런가? 일단은 41개 달렸다는 거에 굉장한 의의를 느끼고 있고요. 제가 유튜브 로직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좋아요가 늘어나면은 홍보 그 효과가 조금 더 많아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한테 부탁을 하는 거고, 영상의 퀄리티나 내용이 항상 좋지만 않은데 그래도 좋아요 눌러주시는 구독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기성님께서 당직하고 나면 진이 빠진다, 뭐 전투식량 뺏어먹는 간부가 제일 짜증난다 하시는데, 저도 짜증날 것 같습니다. 그런 간부 있으면은 편지를 찌르세요. 그리고 꾹꾹꾹국님, 말하시는 게 너무 재밌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즘 따라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니, 제 집안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리고 대화 주제 자체가 그렇게 재밌는 주제들은 아니에요. 근데 약간 흥미로운 주제긴 해. 근데 제가 거기서 막 말을 엄청 재밌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야외에 나가서 촬영하니까, 그리고 주변에 아무도 없거든요.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 막 걸어다니기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입이 풀리는 것 같아요. 약간 MC 진행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일단 두 번째 영상도 좋아요가 33개나 달렸습니다. 비추천 0개고요. 개이득인데? 김강현님께서 직무유기는 엄정한 처벌을 해야 된다 라고 해주셨는데, 엄정한 처벌을 해야 되죠. 근데 그 처벌에서 저도 못 벗어난다는 점이 팩트입니다. 배고픈 근하님, 군인에 관심 많아서 영상 꼬박꼬박 챙겨보는데 갑자기 잘생겨지셨다. 와, 제가 머리를 8만원 주고 한 보람이 있네요. 저는 잘생긴 건 좀 거리가 멀고요. 조금 그 예전에 하도 그 밑바닥을 치다 보니까 조금 올라온 느낌이죠. 확실히 그 비포 애프터가 분명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상황 근무 섰던 사람으로서 10명 중에 10명이 좁니다. 10번의 근무 중에 졸지 말아야 할 상황 한 번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근무 자체가 굉장히 졸 상황 많고요. 그 시간을 온전히 깨어서 있는 사람들은 진짜 대단한, 0.5% 안에 드는 굉장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근무를 쓰라는 것 자체가 솔직히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라는 느낌의 약간 그런 근무입니다. 당직 근무에서 요구하는 그 요건대로 당직 근무를 하려면 사람이 진짜 정확해야 되고, 거짓 없이 한결같고 성실한 사람이어야 가능한 그런 엄격한 잣대가 있어요. 해야 되는 업무들 주변에 뭐 시간 단위로 순찰도 돌 때도 있어야 되고, 초소도 한번 갔다 와서 순찰도 돌아야 되고. 근데 그걸 실제로 하는 당직 사령 당직 부관이 얼마나
있겠냐 이겁니다. 돈자연님 1호 군번 포병이셨구나. 우레. 우레라는 게 약간 포병들만이 하는 그런 언어거든요. 우레 이렇게. 그러니까 우레가 그 천둥이 치는 소리를 그 우레라고 비유를 해가지고 포병학교 때는 다니면서 우레송을 불렀어요. 포병 그게 무슨 노래였지? 어쨌든 우레 막 이렇게 외치면서 막 띵걸음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말고는 외치질 않았습니다. 외칠 일이 없어요 우레송은. 장사익님 재밌네요. 지통실 간부 항상 자던데. 맞습니다. 저는 좀 어쩔 땐 민망해요. 이렇게 병사들이 내려와가지고 보는데 당직사령 자고 있고 당직 부관이 저만 이렇게 깨워서 당직사관이 올 때 탄숲을 같이 해줄 때가 있는데 이게 탄 열어주고 돌아가는데 그냥 냅다 자고 있으니까 좀 민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뭐 자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번 영상의 포인트는 자고 당직부관한테 어느 정도 맡길 거면 그에 맞는 대우를 해달라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 대우가 이제 먹을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인간적인 관계일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우하하신 님께서 대대 끝 당직사령 둘 다 해봤는데요. 당직사관 진짜로 편해지려면 한없이 편해질 수 있는 자리죠. 사령일 땐 계속 종합하고 체크하고 저희는 부관이 부사관이었는데 탄수를 부관이 전담했어요. 새벽 3, 4시쯤 고상파로 상황 내려올까봐 심장 졸였었죠. 이 고상파라는 게 고속상황 전파 체계인데 이것도 사실 고속상황 전파 체계 얘기하면 끝도 없는데 이게 그 사단에서 보통 대대급으로 아니면 연대급으로 이 상황 전파 체계를 내려주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보고 있던 부관이나 그 당직 쓰는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적절한 상황에 맞는 메시지를 답변을 해야 돼요. 근데 무슨 실수하기 되게 쉬운 게 있는데 버튼 하나를 잘못 누르면은 그게 타단에만 보고돼야 되는데 전군에 보고되는 버튼이 하나가 있어요. 전군에 메시지가 전군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되게 그런 그 시스템 자체가 고속상황 전파 체계가 굉장히 그걸 실수하게끔 만들어놨어. 물론 전군이 알아야 될 상황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 전시 상황이면은 뭐 전방부대 뭐 이렇게 무슨 상황들이 일어나고 뭐 공작원들이 갑자기 내려왔다 그러면 전군이 알아야 될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훈련 상황인데 그걸 답장하다가 전군에다가 보내는 경우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반에는 그거 제대로 못 보내가지고 당직 사령 당직 부관 막 엄청 털리고 야전군 예하 전 부대에 보내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면 야전군 예하의 모든 부대가 그 사람이 실수한 걸 보는 거야. 그러면 오늘 고속상황 전파체계 보고 있다가 이상한 데서 전혀 관련 없는 메시지가 와. 그러면 얘 수신자 설정 잘못했네 이러고 얘 또 잣됐겠다 이러면서 그냥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들이 저희 연대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저도 한번 보냈나? 저도 한번 보냈던 것 같은데 기억이 딱히 안 나고 당직 사령들도 이건 실수를 몇 번 해가지고 되게 예민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리고 으라차차님께서 그 당직을 똑바로 서지 않았던 군인이 잘못된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분을 제외하고 당직사관 임무 수행하는 사람들이 저녁 점호 아침 점호 빼면 하는 게 없다는 건 납득이 되지 않네요. 사실 이게 납득하라고 제가 써놨던 내용은 아니고요. 정확하게 내용 정정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직 사관이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진짜 액션을 취할 만한 일들은 저녁 점호, 아침 점호 말고는 크게 없다는 겁니다. 총기 검사하고 뭐 환자 검사하고 뭐 환자 있으면 의무대로 보내고 조치하고 다음날 부대 일정 일지에다가 적어가지고 컴퓨터로 올리고. 근데 그런 일들은 당직 구간도 하는 일이에요. 공통적인 업무고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당직 사관이 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어쨌든 근무자를 확인하고 투입시키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걸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안 하면 하는 게 없다 이겁니다. 하는 게 없이, 예를 들어 근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새벽을 버티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제대로 안 한다는 거죠. 그런 논리라면 당직 사령은 아침 점호만 하면 딱 하는 게 딱히 없겠습니다. 당직 사령도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안 하니까 제가 언급이 따로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부관은 탄 불출만 하면 딱히 하는 게 없겠습니다. 부관이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체크리스트 15줄을 여러분들한테 다 공개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도 나름 보안에 저촉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일들을 굳이 다 열거 하면서 보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소수의 근무 똑바로 못 서는 사람들로 인해 한숨 안 자고 뜬 눈으로 사명감 갖고 근무 서는 군인들을 그렇게 말하지는 말아주세요. 네, 일단은 전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왜냐면 제가 전부를 매도했다라기보다는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부분에서 피해갈 수 있는 정직한 당직 근무자가 1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입니다. 진짜로 10명 중에 1명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진짜로 제가 말하는 정직을 이거 말하면 끝날걸요. 근무 시간에 지휘 통제실에서 휴대폰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 잣대로 들이대면 이거에서 살아남는 사령, 부관,
보관 과연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이게 규칙으로 있어요. 지휘통제실 같은 데서는 보안 때문에 밖에서 휴대폰 보관함에 넣어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그런 지침들이 있어요. 물론 부대마다 여건이 좀 다르겠지만 결국에는 군 전화와 고속상하 전파 체계만으로 그 시간을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뜬 눈으로 TV만 보고 있을 사람이 있냐 이겁니다. 물론 그 시간에 책 보고 공부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12시간 이상 되는 그 당직 근무 시간을 버티기는 힘들다. 그 정직에서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다들 가라를 치고 어느 정도 다들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융통성이라는 정도가 지나치게 넓어지다 보면은 누군가에게 짬을 때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거를 조심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군인들은 규정에 적합한 조치를 받게 해서 그러한 행동에 책임을 지게 하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런 조치를 누가 하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 대위가 일을 제대로 안 했어요. 막 당직 근무 시간에 일을 시켜. 개인적인 근무를 시켜. 그러면은 그거를 누가 이르냐는 거예요. 누가 그 연대장님한테 가서 단기사를 이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바로 소문 타가지고 바로 찍혀버리고 제 군생활 앞날이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진짜 정말 뭐 저를 폭행하거나 나쁜 짓을 하지 않는 이상 그거를 뭐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헌병대에다 신고할 정도는 아니고 딱히 뭐 그렇게 문제될 일은 없고 내가 조금 귀찮고 내가 조금 더 일을 하면 되는 상황에서 그런 융통성들이 이뤄지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그거를 신고할 이유가 없는 거죠. 중요한 건 위에서부터 소령이 그렇게 해버리면 대위도 그렇게 해버리고 대위가 그렇게 하면 중위도 그렇게 해버리고 중위가 그렇게 하면 사관들 다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거. 누구 하나 FM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FM처럼 행동하고 그걸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 못 가요. 실질적으로 군대가 굉장히 해이해지기 쉽습니다. 그런 행동들은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쉽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처벌하고 싶죠. 아니 그거는 그 처벌할 정도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훈계예요. 훈계.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잔소리하는 그런 느낌? 근데 잔소리하면 무슨 그 혜택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일렀는데 잔소리로 끝난다? 그럼 그 잔소리 들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사실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것도 그분들한테는 굉장한 폭로가 될 수 있고 그분들한테는 굉장한 찔림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제 채널의 컨셉이 끝까지 가는 채널이기 때문에 진짜 제 군생활이 끝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사실 저도 부관 쓰면서 잘못을 했던 건 뭐냐, 저도 그 시간을 핸드폰을 계속 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핸드폰 했고 그 시간에 공부했어요. 남는 시간에. 근데 저는 이 공부하는 거랑 다른 거 하는 거랑, 그러니까 개인적인 공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뭐 스펙이나 어떤 학업을 위해서 공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잘못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규정상 마냥 엄격하게 하면은 저도 처벌이 되는 거죠. 누가 보면 내로남불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정직하게 쓸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당직 근무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 체계대로 정말 성실하게 쓸 수 없는 환경에서 그렇게 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구나, 강요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 열 몇 시간 되는 시간 동안 핸드폰 안 보고 TV만 쳐다보고 있겠습니까? 어떤 때는 TV도 못 보게 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계속 상황이 발생할 걸 대비해서 앉아 있긴 하는 건데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각자가 해야 될 역할들을 분명히 해서 피해를 주면 안 되는데, 제가 말한 거는 사관이 안 내려오면 그 일을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부관이 하는 문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떤 경우까지 발생했냐면, 사관이요 지휘통제실에 탄 박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랑 당직 사관이 한 열쇠 하나씩 탄을 열어줘요. 그럼 그 탄을 가지고 병사를 투입을 시켜요. 근무 투입을 시켜요. 뭐 주의사항 뭐 야 추우면은 그 핫팩 그거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핫팩 챙겼냐, 뭐 갈 때 뭐 챙겼냐 이렇게 확인도 해주고 나 와라 이런 식으로 투입을 시키는데, 당직사관이 투입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갔는데 당직사관이 그 앞에서 다른 사람이랑 담배 피면서 떠들고 있어. 와, 미쳐버리겠더라고. 아니 자기가 해야 될 일인데 내가 투입을 시키고 있는데 그 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다니까요. 이게 짬의 문제가 아니라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도 그걸 당연히 여기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나랑 엄청 친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 마음에 안 드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권장님이 당직사관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많이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권장님 부대도 근무 투입 전에 3층에서 사관한테 신고하고 1층 내려가서 당직 부관한테 탐 봤는데 그걸 짬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 연대에서 지침을 내렸어요. 사관한테 신고를 하고 내려왔으면은 탐 불출하는 거는 부관이 해라 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제가 당직 부관이니까 부관이 하는 거에 대한 불만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규칙상으로는 사관이 투입을 시키게 되어 있어요. 사관이
확인을 하고 탄까지 확인해서 애들 투입시키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기로 정했어요. 그러면은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안 내려와 버리니까. 근데 그 안 내려오는 게 자기가 무슨 바쁜 일을 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새벽에 바쁠 게 뭐 있어요. 그냥 자고 있지. 그럼 제가 애들한테 물어봐요. 야, 왜 안 내려오냐? 자고 있지? 아니면 자고 있다 그래요. 100%. 그러니까 제가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아침까지 쭉 자고 아침 점호하고 그러고 사는 거죠. 그런 실태에 대해서 제가 좀 짜증이 났던 거죠. 그리고 김명수님, 그 영상과 무관한 질문인데 선배님은 피부가 좋으신 것 같아요. 군대 안에서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관한 영상 업로드 가능할까요? 여러분, 근데 제가 피부가 좋은 편이 아닙니다. 제가 피부가 좋다라는 말을 유튜브 인생 28년 살면서 처음 들어봤어요. 와, 이런 날도 오는구나. 제가 피부가 안 좋은 편이에요. 코에 블랙헤드도 엄청 많고 여드름 전용 폼클렌징도 쓰고 있고요. 굉장히 여드름도 아직도 성인 여드름이 아직도 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굴에 바르는 크림은 뭐 재생크림이랑 요즘에 달팽이 크림 많이 닥터지 그거 제가 잔뜩 사놓고 못 뿌리고 있다는 그 닥터지 크림을 쓰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피부가 좋다기보다는 카메라 마사지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보정의 힘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정을 하지 않는데 지가 알아서 보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카메라 바를 받는 거지. 지금도 약간 조명이 지금 이게 지금 값어치로 따지면 수십만 원짜리 한 100만 원짜리 조명을 받고 지금 찍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조명빨이지. 사실 제가 피부가 좋은 편은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군대 가면 피부가 안 좋아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피부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를 얘기하는 거는 저한테 아직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